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급 금요경주부터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6경주하고 7경주는 그야말로 선발급 강급 직전 선수들끼리 안타전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경주들도 강자들이 있는 편성도 있긴 합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양상의 경주가 많기 때문에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강자들의 선전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요 우스급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배당 가능성 삼복승에서도 좀 과감하게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일 있었던 지정훈련에 대해서 우스급 지정훈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아보자면 이명환하고 장우준하고 송경방이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환, 장우준, 송경방의 컨디션이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몇 경주 인터벌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정윤관하고 박민호, 박대한, 진성균, 장태찬이 경주를 인터벌 훈련을 참가했습니다. 정윤관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는데 시속감은 괜찮았어요. 후미권 선수들은 막게 만족하면서 정윤관이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명환, 김현, 박진우, 주광일이 경주를 펼쳐 인터벌 훈련에 나섰는데 특히 이명환이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해 나갔습니다. 300 시속도 상당히 좀 양호했었던 19초 때 후반 시속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이명환이 좀 비슷한 선수들과의 경합에서는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이번 회차는 컨디션이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우준, 문승기, 주현욱, 최근식, 장태찬이 경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최근 고전했었던 장우준이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었고요. 장우준, 문승기, 주현욱이 후미권에서 저치기를 노려봤습니다만 주현욱도 컨디션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좋은데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장우준이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김명섭, 최민호, 류근철, 노태경이 경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김명섭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었는데 초반 시속은 좋았습니다만 막판 시속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줄였는데 훈미권 선수들도 김명섭의 시속감을 줄이다 보니까 함께 시속을 줄이면서 김명섭이 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은 빠르지 않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규봉, 송경방, 주유진, 조재호가 인터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규봉이 간만에 힘을 썼습니다만 송경방이 가볍게 넘어서면서 주유진, 조재호까지 함께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장중하고 김종력, 권성호, 이영민, 김주석이 인터벌을 나섰고요. 주병환하고 장윤, 명경민, 김재영, 강병석, 양진우가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명환하고 장우준, 송경방의 몸 상태가 지정훈련에서는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급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한 경주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성근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인지도라는 거 배제할 수 없죠. 김성근이 짧게 젖힌다면 후미권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정성훈이 쫓아 들어가는 파업 선수들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병환이 때려준다면요 김성근 입장에서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주병환하고 이상현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이변도 만들어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근이 작전 정예상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만한 소수의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에서 지정훈련 때 이명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나름 준비하고 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김해 B팀 선수들 김주환하고 오대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규봉하고 김인남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특히 김인남이 직전에는 퇴소까지 했었는데 뭔가 승부수를 띄운다면 김인남과 이규봉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이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 비파업의 맞대결인 것 같은데 박민호, 장우준, 장중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양진우, 류근철, 조재호, 노태경이
4대3으로 맞다이 까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박민호보다는 류근처럼 활에 나갈 수 있는 양진우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종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장우준이 힘을 쓰고 박민호, 장정이 힘을 쓰고 박민호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파업 안승이죠. 박민호, 장우준이라든지 박민호, 장정의 연합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정윤건도 인터뷰 때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편성면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윤건이 아무래도 명경민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에 3개월 연하고 있는 박진우가 있기 때문에 정윤건 입장에서는 박진우와 연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명경민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명경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팔당 팀보다는 명경민의 버티기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나간다면 파업 선수들 중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죠. 정윤건도 때려봐야 11초 때 후반 시속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명경민이 넘어서게 된다면 최민호, 전장윤 정도는 불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스급 10경주입니다. 김주석이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같습니다. 연대 세력이라고 해봐야 이규백밖에 없고 5명의 선수가 비파업이기 때문에 김주석 타이밍 잡지 못하고 직전의 차처럼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주석과 김정이 얼마 전에 8월 달에 동반 입상했어요. 더군다나 김정이 9월 달 코로나 확진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주석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이 얼마만큼 몸 상태를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주석과 김정이 연합이 먼저인 것 같고, 송경방도 실내 챙겨 나간다면 김주석 뒷자리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비파업서들이 뭉치게 된다면 김주석 꼼짝 못하고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정의 송경방이라든지 김정의 김원호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스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득점은 이영민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파업 선수들은 박대한, 김종혁, 김시진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세종팀 선수들이죠. 김명섭하고 박정현이 먼저 내선 잡아버린다면 이영민 직전에 차도 대타 출전했다 고전을 했어요. 박정현의 선행과 김명섭이 활약이 나간다면 이번 편성 충분히 이영민보다는 세종팀의 협공을 동반 입상 김명섭도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편성은 좀 과감하게 공략해 봐야 되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12경주입니다. 양희천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송현이를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느냐, 최근 들어서 컨디션 좋은 주현욱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현이보다는 주현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깝깝하죠. 고만고만한 선수들, 선발급 강급 직전에 위기에 놓여 있는 선수들끼리 서로 머리치겠다고 아동바동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김성근이 객관적인 기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이밍까지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김상근을 활용해 나갈 수 있죠. 곽군심, 주광일, 정성훈과도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에 협공에 한 동반 입상, 파업에 한 협공 입상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훈이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12기 동기생이에요. 정성훈이 초반부터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성훈도 이런 시속에서만큼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1번하고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주병환이 좀 때려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주병환이 좀 바닥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견제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주병환이 재기량 발에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파업수들이 많았었죠. 본인의 연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주병환 내선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은 괜찮습니다. 김성근 입장에서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김성근도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본인 득점 챙겨 나가는 경주가 우선이죠. 4번이 잘만 가준다면 김성근은 땡큐입니다.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1번과 4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12기동이 생깁니다. 1번과 2번의 협공 가능성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한번 노려본다면 이상현하고 주병환이 또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상현이 때려주고 주병환이 몰고 가고, 주병환이 화끈하게 이상현 달고 때려준다면 비파업 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5번, 4번과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성근이 정성훈이 아닌 박상근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주병환의 뒷자리는 이번 정성훈이 초반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병환이 동설에서 한참 동안 훈련했었죠. 뭐 개양팀하고는 또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물론 뭐 파워 비파워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전략적인 협공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하고 5번입니다. 4번하고 2번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성근의 정성훈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 2가 먼저인 것 같아요. 1사가 차선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뭐 김성근이 전반적인 편성 면에서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만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깝깝합니다.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강급 직전 선수들끼리 서로 머리치겠다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해 B팀이 있기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2번 임용환이 주드록을 충분히 발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종훈련 때도 앞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주를 이끌어 나가면서 임용환이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만,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300 시속이 괜찮았었던 임영환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임영환이 때려준다면 아무래도 김주환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는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발주되는 1번 오디안이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편성에서 재미 많이 봤어요. 1번하고 2번하고 1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환이 아무래도 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주환, 오디안 쪽에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복승의 중심을 한번 가져가보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보자 말씀드리면서 2번, 1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뭐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입니다. 하지만 이규봉하고 김이남이 비파업인데, 솔직히 뭐 이명환이 때려봐야 선발급 시속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김이남이 직전에 차 퇴소까지 했어요. 건강상 이후로 퇴소까지 했었습니다만 금일만큼 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뭔가 좀 김이남이 한 번쯤은 승부 걸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이남이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이규범과 협공이 가능할 것 같고, 전라권 후배입니다. 파워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5번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74하고 7호입니다. 74하고 7호 경주권. 이번 편성 뭐 임영환이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강축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74하고 7호는 좀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지종을 낼 때도 컨디션 좋았었던 임영환인 것 같아요. 2, 3하고 2, 1 먼저 그 중에서도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타협을 우선하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졌어요. 비파업이라고 한다면 양진호, 류근철, 조재호, 노태경 4명의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파업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박민호, 장우준, 장중이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정을 낼 때 앞선에서 살펴봤듯이 장우준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점 때문에 장우준이 때리고 박민호가 마크에 나가고, 장중이 때리고 박민호, 장우준이 후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경이 서둘러주고 류근철이 먼저 서둘러서 내선 잡는다면 박민호, 장우준, 장준 내선 잡긴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뭐 류근철이 노태경 상대로 반바퀴 젖히고 이를 2번이 마크에 나간다면 충분히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호가 직선에서 쉽게 노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번 편성 류근철 버티기 쪽에 우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태경이 타이밍만 조절해 나간다면, 류근철이 타종부터만 때리지만 않는다면, 양진우의 견제라고 한다면 조재호까지 있기 때문에 박민호가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추입은 박민호가 귀신 같습니다. 2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3번 비파업 완승 쪽에
2번과 1번을 차선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장중도 선행감이 좋아요. 장중이 힘을 쓰고 박민호 뒷자리를 장우준이 막혀 나간다면 이번 편성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으로 파업 선수들의 협공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49, 16입니다. 149, 16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뭐 자력 능력도 주도력 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3이 먼저 2번, 3번을 먼저 2번, 1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정윤권이 인터벌 때도 확실하게 현재 주도력을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결승전에서는 뭔가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윤권, 하지만 뭐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박진우와 호흡 맞춰 나가면서 명경민을 견제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경민도 타점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의 차는 또 3차권 승부가 많긴 했습니다만 잡아 돌리면 충분히 명경민도 버텨낼 수 있어요. 11초 대 초반 초중반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정윤권 입장에서는 명경민을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2번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2번,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7번과 2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8당팀의 협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박진우도 텀벙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정윤관의 뒤를 막혀 나간다면 뭐 착승한 진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윤관이 젖히고 박진우가 쫓아 들어가는 7번과 3번의 8당팀 완승 쪽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위하고 7-3이죠. 7번하고 7-3번 경주권 두 차권인데, 전 명경민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하시는 전략 7번, 2번이 먼저라는 점, 7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정윤건이 자리 선정을부터 파업 선수들끼리 뭉치게 된다면, 뭐 7번, 3번, 6번, 1번 순으로 먼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명경민의 뒷자리는 전장윤이나 5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먼저 서둘러서 내선만 자리 잡는다면 정윤건도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명경민이 가면 굳이 정윤건보다는 전장윤이나 최민호와 협공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비파업의 협공 연합입니다.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마크형 들이기 때문에 마크되면 2번이 잘만 당겨준다면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사나 2호나 2사는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주석이 객관전 기량에서 월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연대 세력이 이규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전의 차도 김주석이 파업 선수 비파업의 협공에 밀려나면서 다리가 꼬였어요. 대박의 빌미 제공했었던 김주석,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1번, 2번, 3번 여기에 5번, 6번 전부 다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리 선정에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데 김정하고 김주석이 8월 달에 동반 입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김정이 9월 초에 코로나 이후 코로나 확진받고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정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송경방이라든지 김원호, 주효진과 협공보다는 김주석을 좀 더 의식하고 견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리만 준다면요, 김주석이 타이밍 잡으면 11초 때 초중반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만 걸리지만 않았다면 김재영도 충분히 김주석 떨고 내려고 맞다이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8월달 동반 입장 경험도 있고 또 코로나 확진 이후 5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김주석의 뒤를 막해 나가려고 타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정보다는 김주석 입장에서 송경만을 뒤다 붙이면서 김정을 괴롭혀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차선책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봉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4번과 2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4번, 3번 차선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전의 차처럼 김주석이 왕따 당한다면 후미권을 밀려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앞선에서 때려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때리기도 버거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원호가 먼저 덮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재영이 코로나 확진 후 출전이긴 합니다만 몸을 만들었다면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원호가 때려준다면 2번이 몰가서 투입해 나가면서 김주석 견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7번이 4번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 뒤는 2번, 3번, 5번이라든지 5번, 2번, 3번 순으로 자리 잡고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주석 또 고전하면 2, 3과 2호 경주권 2, 3하고 2호는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이라는 단점을 안고 김정은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김지석 배척해 가면서 욕심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4번, 2번 동반 입상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이영민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직전 회차도 봤듯이 대타 출전했는데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손목 골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형민, 기껏 해봐야 2착 승부가 많습니다. 머리 승부보다는 2착 승부가 많은 이형민, 불안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형민 입장에서는 박단이나 김종혁, 김시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같이 이형민 앞선에서 확실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김포팀, 상단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김시진 함께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갑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좀 공격적으로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에서는 그래도 세종팀 선수들입니다. 박종현이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갈 것 같아요. 박종현의 선행을 김명섭이 활용해 나가고 그 뒤를 강병섭이 막혀 나가거나 끌어내서 강병섭이 1번의 뒷자리 막혀 나갈 수 2번만 견제 나선다면 이번 편성 박종현이 때려주고 김명섭이 몰가서 짧게 좁혀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선만 잡는다면 후미권에서만 나오지만 않는다면, 후미권에서 취임력은 괜찮은데 저치 타임까지 잡아 나갈만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명섭이 철저하게 후미 견제 나간다면 잘만 하면 세종팀 확공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이 6번이에요. 1번하고 6번 세종 완승 쪽에 1번하고 6번 세종 완승 쪽을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이 아무래도 때린다면 타정부터 긴 거리 나설 수밖에 없어요. 김명섭의 뒷자기는 14기 동생 이영민이 밀착 막혀 나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24기 동기생이죠. 1번하고 2번에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하고 1입니다. 16하고 1, 2경주권 그 중에서 1번과 6번 쪽, 1번과 6번 쪽 먼저 공략해 보자는 점, 1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파업 선수들이 비파업 선수들의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파업 선수들의 저력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영민보다는 전 박대한의 직선 추입발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어요. 딱히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간다 하더라도 시속감은 없기 때문에, 이영민 자체가 머리가 아닌 2착 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박대한 직선 취입이라고 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5번 김종혁이죠. 4번하고 5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4, 2하고 4, 5죠. 4, 2하고 4, 5는 4, 2하고 4, 5는 좀 박단의 직선 취입발, 이영민은 어찌할 바 모를 것 같아요. 몰고 가기도 뭐하고 또 젖히기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대한이 차분하게 막혀 나간다면 투입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 2하고 4, 5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세종이에요. 1번, 6번 먼저입니다. 1번과 2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양희천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결승 빨리 극복해야지 특별 승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결승에서 다소 좀 미끄러졌었던 양희천, 직전 회차는 나름 선전 펼쳐 나갔어요. 직선에서 후다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송현이가 때려줘요. 양희천이 몰고 갑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최대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죠. 수도권 협공이한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송현이가 때리면 11초 대 한 중후반 시속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점 때문에 송현이가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주현욱을 더 5번 입장에서는 의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최근 들어서 주현욱 결승까지 가면서 받아가는데 선전 펼쳐 나가면서 재미 많이 봤습니다. 자력 주입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7번 버티기보다는 아무래도 2번에 후미권 마크가 먼저인 것 같아요. 5번하고 2번 쪽에 5번하고 2번 쪽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5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기 때문에 5, 7하고 5위 안에서
중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5번, 2번, 7번이 단연 독보일 것 같습니다. 5번, 2번, 7번, 3번권 중간 쪽에 우선하실 때 뭐 송현이가 고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5번, 2번, 4번 정도는 5번, 2번,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7번이 때리고 5번이 몰고 가는데 주연욱이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현이가 때려봐 11초 대 중반 시속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양희천은 좀 짧게 지켜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주연욱이 이들 상대로 뭐 직선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얼마 전에도 양희천 기다리다가 3차권으로 밀려났었던 경주가 있었었는데 주연욱이 넘어서게 된다면 뭐 장태찬이라든지 권성호가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2번하고 4번이라든지 2번하고 3번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편성 자체가 양희천 중심으로 5위하고 5, 7 안에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은데 2번이 주력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한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뭐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